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크리에이터 김정현입니다. 작가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이제 업무들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책을 쓰고 있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는 꼭 써볼 계획이 있어서 논문이 끝나고 책을 좀 집필해 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더 열심히 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시그마의 성질 미처 보지 못했던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문제풀이를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와 함께 시그마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생각하는 내용도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성질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네, K가 1서부터 N까지에 대해서 AK 더하기 BK에 대한 시그마 이것을 계산해 보니 K는 1서부터 N까지 AK의 시그마 그리고 K는 1서부터 N까지 BK에 대한 시그마 이것을 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분배 법칙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분배 법칙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 지금 노란색 박스를 친 부분은 연산입니다. 연산. 그러니까 더하기에 대한 연산 뭐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더하기를 계속 쓸 수 없으니 시그마라는 합의 기호를 통해서 어느 범위까지를 더하게 되는 건지를 여기서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하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강조를 해볼까요? 네, not 분배 법칙. 이렇게 써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똑같습니다. K는 1서부터 N까지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황의 합은 똑같이 K는 1서부터 N까지 AK의 합 그리고 1서부터 n까지 bk의 합에 대해서 뺀 결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분배 법칙은 절대 아닙니다. 그 과정 확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수와 수열이 붙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AN의 중괄호가 되어 있는 부분을 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안에 있는 AN은 일반항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제 이것을 시그마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만 한 가지 더 조건이 붙습니다. C를 상수라고 하겠습니다. C 상수를 왜 C라고 쓰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제 블로그에 오셔서 좀 다신 부분이 있는데 영어로 constant라고 쓰고 이거에 대한 앞자가 C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자를 쓰지는 않고요. 대개는 이제 영어로 표현했을 때 내지는 뭐 그리스어나 라틴어나 여러 가지 수학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앞에 글자를 따서 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는 1서부터 n까지에 대해서 상수 C가 곱해져 있는 A, K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시그마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저는 DK라고 놓겠습니다. 다시요. C 곱하기 AN을 DN이라고 놓겠습니다. 1번과 2번에서 제가 CK라고 놨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DN이라고 놓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시그마 합의꼴로 표현했을 때 DK가 될 것이고 K는 1서부터 N까지니까 D1부터 DN까지를 모두 더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D1을 보니 D1은 C 곱하기 A1입니다. C 곱하기 A2, C 곱하기 A3 계속 가서 C 곱하기 AN 이런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 결과 우리는 C라는 상수를 묶어서 A1부터 어디까지 AN까지를 묶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 C 곱하기 뒷부분 A1부터 AN까지를 다시 시그마로 바꿔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K는 1서부터 N까지 자연수에 대해서 AK의 시그마 이 경우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상수가 들어있으면 시그마 바깥으로 나가는구나. 이러한 내용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외우는 거는 근데 사실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시그마가 나오고 뒷부분에 여러분이 문과를 가던 이과를 가던 이제 뭐 문이과는 이제 합쳐졌지만 극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이 기호가 등장하는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둘에 대한 상응 관계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물론 초반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뒤에 갔을 때 여러분이 다른 패턴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수열의 세 번째 내용을 끝내고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히려 더 쉬운 내용인데요. K가 1서부터 N까지에 대해서 시그마 C C 시그마요. 이 경우만 보겠습니다. 상수 C만 붙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C의 개수를 보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1부터 N까지다 라고 했고 C만 붙었습니다. 욕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면 C가 몇 번 더해졌을까 라고 보면 이 값은 결국에 우리가 N번 더했죠. N번. 그쵸? 그러니까 N개 있는 거죠. C가 N개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곱하기로 따졌을 때 C 곱하기 N 이렇게 나오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C는 상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상수만 있을 때는 1부터 n이었을 때 n개다. 결과적으로는 C가 몇 번 더해졌는지에 따라서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이 성질을 보고서 이런 문제도 낚시로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부터 n이거나 k는 1서부터 n-1이거나 이런 경우 흔히 있을 겁니다. 낚시 문제입니다. 낚시 문제. 절대 여러분들은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그냥 생각해서 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 실수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의 내용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푼다고 했죠. 제가 문제를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K는 1서부터 N까지를 더하는데 자, AK를 저는 20이라고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N까지 BK를 저는 한 40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N까지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예 전체 다 지워버릴게요. 예, 다시 쓰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는 1서부터 20까지를 해볼게요. 네, AK를 아까 40이었죠. 그리고 네, 똑같이 20까지 했을 때 BK는 30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잠깐 숫자가 바뀌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시그마 K는 1서부터 20까지 이렇게 해보죠. AK 빼기 BK 더하기 2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까의 성질에 대해서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배법칙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분배법칙처럼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는 1서부터 20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1서부터 20까지 BK 더하기 1서부터 20까지 2가 되겠습니다. 앞에 거 얼마였죠? 네, 40입니다. 뒤에 거는요, 3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입니까? 네, 1부터 20이고 2가 20번 적혀 있으니까 곱하면 네, 40이 되겠죠. 그러면 네, 5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문제가 괜찮았을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시그마에 대해서 우리가 성질을 알고 있으면 굳이 수를 계속 늘려가지고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성립할까요? 자, K는 1서부터 N까지에 대해서 AK, BK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따로따로 적었습니다. 네, 이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셨죠? 우리가 덧셈, 뺄셈 이렇게만 보면 곱셈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을까?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그마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다음의 식이 A1, B1, A2, B2, A3, B3 하고 계속 더해져서 AN, BN이라고 될 겁니다. 뒷부분 볼게요. 뒷부분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AK까지의 합이니까 A1, A2 쭉 가서 AN까지 그리고 B1, B2 하고 어디까지? 네, BN까지 놓고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는 같아지죠. 그쵸? A1, B1이 있으니까 같아지죠. 그런데 우리는 분배 법칙이에요. A1, B2 있나요? 없어요. 그럼 A1, BN 있나요? 없어요.
어디서부터 없는 거예요? 네, 다른 수가 나왔을 때부터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아, 결과적으로 시그마의 성질에서 성질에서 곱셈,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느라도 시간이 오래 간 것 같은데요. 자, 시그마의 성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작성한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시계값을 구해봤고 생각하기로서 곱셈에 대해서도 성립할까? 네, 이 내용을 다뤄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범위는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음 13번째 이제 수열에 대해서의 13번째 영상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가지고 이야기를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공식들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공식을 알기 전에는 반드시 원리가 따라 나오고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이 도입될 겁니다. 네, 그 그림을 여러분이 도입할 때 어떻게 따져야 되나 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우스를 제가 다른 걸 만들고 있었네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